평생 차가운 얼음처럼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고,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무뚝뚝한 관리였지요. 세상은 그를 정은 없고 판결만 정확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19 아들이 눈을 감던 그 순간에도 그는 내미는 아들의 손을 잡지 않고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랑은 말이나 눈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몸 안에서 굳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아들이 떠나고 3년, 그 굳어버린 슬픔이 비로소 길을 찾았습니다. 저승에서 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고 돌아온 날, 그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갚겠노라고. 그 방식은 울부짖는 것도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지워내며 아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말 대신 사라짐을 선택했던 한 아버지의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대신 갚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감동의 옛날 이야기 통쾌하담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아요. 왜 그런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이에요. 한양 외과 산자락 밑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갑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갑수는 평생 관리로 살았습니다. 지방 고을 수령을 몇 번 지냈고 58배 은퇴해서 한양 외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다. 그냥 차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갑수는 평생 감정을 내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관리 시절에도 그랬어요. 억울하다고 무릎 꿇고 우는 백성 앞에서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틀린 판결을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 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한테 다정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밥은 굶긴 적 없고 아픈데 약은 구해줬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데 그 행동도 따뜻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준혁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데서는 좀 달랐어요. 거짓말도 했고,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도 했고, 가끔은 남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나쁜 놈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인간적인 아이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니까 그 밖에서 풀었던 거겠죠. 이준혁이 19 되던 해 봄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는데 기침이 피가 되고 피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좋다는 의원 다 불렀습니다. 이갑수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이준혁은 그해 가을을 넘기지 못했어요. 19이었습니다.
이갑수는 아들 임종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 손을 잡으려 했는데 이갑수가 손을 거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갑수는 방에서 나왔어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사람이 슬프면 울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울 줄을 몰랐습니다. 못 운 게 아니라 어떻게 우는지를 몰랐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슬픔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몸 안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이 됐습니다. 아들 제삿날이 돌아오면 이갑수는 혼자 제사상 차리고 술 한 잔 올리고 방에 들어가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아내 조씨가 말을 걸면 괜찮소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 괜찮소 세 글자가 얼마나 안 괜찮은 소리인지 조씨는 알았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이갑수가 옥년 이야기를 들은 건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늦가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노파가 다른 사람한테 소곤거리는 걸. 이갑수가 지나가다 귀에 들어온 겁니다. 산 사람을 저승에 보내준다는 무당이 있다더라. 죽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거기 잠깐 보내줬어서 직접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이갑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관리 출신이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런 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노파한테 다가갔어요. 그 무당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파가 좀 놀란 눈으로 봤어요. 양반이 그런 걸 묻는 게 이상했겠죠. 이갑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옥년은 한양에서 한참 들어간 산자락에 있었어요. 조그만 초가집이었는데 문도 없이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이갑수가 들어서니까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30 중반쯤 됐을까요? 인상이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쁘다거나 무섭다거나 딱 그런 게 아니라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를 많이 본 눈 같은 겁니다. 옥년이 이갑수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드님 때문에 오셨군요. 이갑수가 말 안 했는데도요. 이갑수가 가볍게 놀랐지만 표정은 안 바꿨습니다. 그렇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옥년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옥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부르는 무당이 아닙니다. 산 사람을 저승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잠깐이요. 숨 몇 번 쉬는 시간만큼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서는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이갑수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옥년이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하루가 거기서는 몇 년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하루가 여기서는 몇 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갑수가 또 물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소? 옥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이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살아 계실 때 아드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 있으세요? 이갑수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옥년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이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소. 옥년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없다고 하셨죠. 이갑수가 다시 답했습니다. 없소. 그런데 목소리가 처음이랑 달랐어요. 옥년은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 이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어요. 경고 하나만 드릴게요. 다녀오시면 달라지십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달라진 사람은 제가 이 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갑수가 물었어요. 얼마나 달라지요? 옥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게 됐고요. 어떤 분은 거짓말을 못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울음이 멈추지 않아서 반년을 우셨습니다. 이갑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상관없소. 옥년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갑수를 눕게 했어요. 눈을 감게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읊기 시작했어요. 이갑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못 만날 거다. 내가 왜 여기 왔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숨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거운 게 가슴에서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갑수가 눈을 떴을 때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상한 색깔의 공간이었어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어요. 근데 춥지 않았습니다. 이갑수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갑수는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준혁이었습니다. 19 그때 모습이었어요.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게 준혁이었습니다. 이갑수가 발이 안 떼어졌어요. 이 사람이 평생 감정을 안 드러내던 사람인데 다리가 굳은 겁니다. 준혁이 다가왔어요. 멈추더니 이갑수를 봤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갑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이갑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준혁이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이갑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괜찮으냐? 괜찮아요. 힘들지는 않으냐? 준혁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힘든 게 있긴 해요. 이갑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힘든 것이냐?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살아있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갑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표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억울할 때 남 탓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데서 아버지 흉도 봤어요. 여기선 그걸 다 갚아야 합니다. 거짓말 한 번에 얼마씩, 나쁜 말 한 번에 얼마씩. 다 기록이 있어요. 이갑수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아직 많이요. 이갑수가 그 말에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19에 죽었어. 여기서까지 빚을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살면서 그냥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갚을 수는 없느냐? 준혁이 이갑수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각자가 갚는 거예요, 아버지.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겠느냐? 준혁이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세상이랑 이어진 사람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나쁜 말이 안 나옵니다. 욕심이 없어지니까 배도 안 고파요. 그렇게 살면 여기서 짐이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냐?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죽는 거랑 비슷해요. 천천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준혁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갑수가 아들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닿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잘 있거라.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갑수가 돌아봤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손 한 번만 잡아주지. 이갑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가 제일 생각나요. 이갑수가 눈을 떴습니다. 옥년의 초가집 천장이 보였어요. 옥년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소? 하고 이갑수가 물었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사흘이요. 이갑수가 일어나 앉았어요. 몸이 이상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고요한 느낌이었습니다. 옥년이 물었어요. 만나셨어요?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만났소. 옥년이 또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이갑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조씨가 사흘이나 없어진 남편이 돌아오니까 놀랐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준혁이 보고 싶어서 다녀왔소. 조씨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밥 드세요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이갑수가 밥을 보더니 괜찮소 하고 물러났어요. 조씨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이갑수는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조씨가 걱정이 됐어요.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괜찮소, 배가 진짜로 안 고프오.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전에 괜찮소라고 할 때는 그냥 끊는 말이었는데 이번 괜찮소는 진짜라는 거예요. 조씨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이갑수한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관리 출신이니까 도움 요청이 가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뭔가를 부탁하는데 이갑수가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섞어서 하시는 거요? 그 사람이 놀랐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거짓말이 섞이면 내가 알게 됐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는 게 아니라 귀에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 그 사람이 더 있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조 씨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진짜로요?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소. 준혁이 있는데 잠깐 다녀왔소. 조 씨가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어떻던가요? 이갑수가 말했어요. 잘 있소.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손을 한 번 잡아줄 걸 그랬소. 조 씨가 그 말에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이갑수가 아내가 우는 걸 보더니 처음으로 가까이 다가왔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요. 조 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갑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달라진 겁니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그냥 달라진 거예요. 더 조용해지고 더 느려지고 더 진심이 되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조 씨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날마다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옥녀는 이갑수를 보러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였어요. 확인하러 온 겁니다. 다녀온 사람들을 가끔 확인하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이갑수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옅어지고 있다는 걸요. 얼굴이 창백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발소리가 없어요. 숨소리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방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옥년이 이갑수 앞에 앉았습니다.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이갑수가 뭘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어요. 거기서 결심하신 거 있잖아요. 이갑수가 옥년을 봤습니다. 옥년이 말했어요. 저한테 거짓말 못 하시는 거 아세요? 이갑수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빚이 많았소. 옥년이 말했어요. 네.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갚기로 했소. 옥년이 말했어요. 그건 갚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준혁짐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건요. 거기서 이어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서서히 거기로 당겨지는 거예요. 갚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그게 뭐가 다르오? 옥년이 말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갑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뭐가 다르냐고요? 옥년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한테 해준 게 없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해줬소. 손도 못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도 갚고 있잖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요? 이갑수가 잠깐 멈췄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갑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소. 옥년이 그 말 뜻을 알았어요. 최대한 천천히 가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받아들일 시간을 두면서. 그래도 결국은 가겠다는 거예요. 옥년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결심한 사람입니다. 평생 한 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이갑수는 날마다 조금씩 더 조용해졌어요. 밥은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잠도 거의 안 잤습니다. 그래도 멀쩡했어요. 아내 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대답이 무서웠거든요. 대신 매일 밥은 차렸습니다. 남편이 안 먹어도 매일 차렸어요. 이갑수는 그 밥상을 매일 봤습니다. 손은 안 댔어요. 그래도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조 씨한테 말했어요. 고맙소. 조 씨가 또 울었습니다. 이갑수가 또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눈이 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 씨가 일어나서 남편 방에 갔어요. 없었습니다. 이부자리는 있었어요. 옷도 있었습니다. 신발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도 없었어요. 대문 밖에도 없었습니다. 조 씨가 옥년한테 달려갔어요. 옥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조 씨가 물었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거기 가셨을 거예요. 조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옥년이 말했어요. 아드님 때문입니다. 조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계속 왔어요. 이갑수 방에 가보니까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붓으로 쓴 거였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됐을 것 같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갑수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건 천천히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은 없는데 행동이 이상하게 조용한 사람들, 뭔가를 혼자 안고 가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갚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 통쾌하담이 계속됩니다. 다음에 더 통쾌하고 잔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